전교과 같은 경우에 4.82, 주요 교과 국영수사 기준으로 4.6 정도, 과목별로는 수학이랑 영어가 5등급, 무려 5등급이었습니다. 국어는 4.8, 너무 안 좋죠. 저는 이 학생 생기부를 보면서 일단 좀 놀랐던 점은 성적이 잘 나오지 않지만 뿐만 아니라 성적이 우수했기 때문에 생기부를 잘 적어준 케이스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생부의 임승엽 컨설턴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과천대학교 자율전공학부 합격 생기부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학생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경기권에 있는 일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표준편차 같은 경우에 전교과나 주요교과 19에서 20 정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고 평균 수준의 학교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학생 같은 경우에 성적 관련해서는 전교과 같은 경우에 4.82였고요. 주요교과 국영수사 기준으로 4.6 정도 성적을 보였습니다. 과목별로는 수학이랑 영어가 5등급, 무려 5등급이었습니다. 성적이 너무 안 좋죠. 그리고 국어는 4.8, 사탐 과목은 4.4 정도의 성적이었습니다. 성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학년별 성적 추이 같은 경우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이동할 때 거의 큰 차이가 없었고 0.1등급 정도 상승했다라고 돼 있고요.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0.4등급 정도 오르긴 했습니다. 물론 성적이 오르긴 했지만 성적 자체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상에서 큰 이득을 가져가기 힘든 학생이었습니다. 고3 때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경기권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정도였기 때문에 해당 학생 같은 경우에 그나마 서류 관리가 잘 됐던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아니면 논술 전형을 전략적으로 노렸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정시보다는 수시에 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면 수학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모의고사랑 수능은 조금 힘들다라고 봤었던 사례였습니다. 해당 학생의 생기부를 각 항목별로 좀 보면요. 교과목 이수 같은 경우에 고1에서 2 넘어갈 때 문과를 선택을 했고 사회과학 계열 진학을 희망했습니다. 특히 이제 법학과를 좀 희망을 했었던 학생이라 교과목 이수 같은 경우에 정치와 법,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사회문제 탐구, 세계문제와 미래 사회 등 해당 학생 같은 경우에 상경 계열보다는 사회과학 계열 쪽에 이상적인 교과목을 이수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창체 파트 같은 경우에 1학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학과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특히 법학이나 행정과 관련된 활동들을 조금 진행했습니다. 창체 같은 경우에 학급 부회장을 했었고 탐구 주제로 촉법소년, 평생교육법, 그리고 진로 독서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 법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집중적으로 다뤘었고요.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면서 사회과학계를 조금 좁혀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2학년 때 학급 부회장 했고 촉법소년 관련해서 1학년에서 2학년 넘어오면서 또 다시 진행을 했고요. 세계시민교육이라든지 동성애 관련한 합법화,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된 내용을 2학년 때 다뤘고 3학년 올라와서는 사회복지 중에서도 여성, 저출산 관련된 내용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성 노동자의 인권, 저출산 문제, 청소년 중독, 성별 임금 격차 등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창체 파트에서 진행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세특 파트 같은 경우에 해당 학생 역시 창체와 마찬가지로 1학년 때는 법과 관련 내용들을 진행을 했고요.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이동할 때 인권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 문제 해결에 포커스를 주면서 이동을 했습니다. 여성과 청소년과 관련된 세부적인 주제의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1학년 때는 장애인 인권과 기본소득과 관련된 내용을 다뤘고 2학년 때는 저출산과 관련하여 제2의 성이라든지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 등 이러한 책들을 읽으면서 학업적 영역뿐만 아니라 탐구 역량을 독서를 통해서 강조해 주려는 활동을 진행을 했고요. 3학년 올라와서는 저출산, 창체 파트에서도 다뤘던 저출산과 관련된 일가정 양립 정책이라든지 여성 우대 정책, 여러 가지 이제 여성 청소년과 관련된 약물 중독이라든지 청소년의 소비 심리라든지 이런 거를 분석하면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연계, 탐구 심화 활동을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학생 생기부를 보면서 일단 좀 놀랐던 점은
학생이 처음에 이제 2학년 1학기 때 찾아왔었던 것 같아요. 해당 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법학과를 희망을 한다라고 했는데 추후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하위권 대학을 진학을 했을 때 법학과가 없는 대학교도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나 행정 쪽으로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학생분이 이제 노동, 인권 이런 관련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포커싱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일반고였으면 4점대 후반인 경우에는 대개 생기부의 세특이나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잘 적히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임에도 불구하고요. 해당 학생은 성적이 잘 나오지 않지만 수행평가뿐만 아니라 학업 태도가 굉장히 우수했기 때문에 각 과목별 선생님이라든지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생기부를 잘 적어준 케이스였습니다. 생기부가 본인의 내신 성적보다 훨씬 좋게 평가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조금 주력전형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복지 파트에서도 여성 청소년과 관련된 그리고 여성복지와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탐구 활동을 진행한 부분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학생 같은 경우에 가천대 지역균형 자유전공 학부를 지원을 해서 채취합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2025학년도 가천대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만 평가를 하는데 해당 학생은 4점대 후반의 내신 등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로 선택 과목에서 성취도는 모두 다 A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1단계를 통과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 해당 학생은 수능에서 자기가 좀 더 원하는 대학을 가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수시 지원이 9월달에 끝나고 나서부터 그 나머지 2개월 동안 면접 준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가천대 지역균형 면접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초합을 하는 정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4점대 후반임에도 불구하고 학업 태도뿐만 아니라 수행평가 관련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2학년 때 초반에 와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형 2학년 때 겨울방학 때랑 3학년 시작할 때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전형이었던 최상향인 가천대 지역균형의 전형을 확인하고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 A를 받기 위해서 관리를 좀 꾸준히 했었고 결과적으로 면접에 집중을 했던 부분이 4점대 후반의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최초합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생소 가천대 자유전공학부 4점대 후반 일반고 학생이 합격한 케이스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런 상향 대학 합격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종 조금 체계적으로 미리미리 준비하고 주변에 조금 입시에 관련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면 미리미리 점검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여생소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다른 학과의 합격 생기부를 같이 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콘텐츠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